부동산 이제는 팔지도 사지도 못해요. 어제 오후 3시 부동산 중개소에서 박 사장님이 책상을 탁 치면 일어섰습니다. 3개월째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2번이나 내렸는데도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중개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려는 사람도 없지만 팔려는 사람도 못 판다고,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말입니다. 박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자녀들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노후 자금도 만들려 했는데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을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고, 사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집은 주인이 안 팔려고 하고,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막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현실입니다. 최 여사님은 지난해부터 집을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너무 큰 집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청소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시세대로 내놓았습니다. 문의가 없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더 낮췄습니다. 그래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집을 내놓으면 금방 팔렸습니다. 가격도 올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중개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살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중년층은 이미 집이 있어서 안 사고, 노년층은 집을 줄이려고만 한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처럼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으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살 집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작은 평수 아파트는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차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좋은 입지의 소형 아파트는 매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 여사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 집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데 살 집은 비싸다는 것입니다. 팔면 손해고 안 팔면 부담입니다. 진퇴낭난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금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리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월 상환금이 훨씬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렸을 때 금리가 2%면 월 이자가 50만 원 정도인데 5%면 125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정 부장님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문제였습니다. 필요한 만큼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은행은 아들의 소득으로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리가 높으니 월 상환금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정 부장님이 보증을 서야 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금액의 절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당분간 전세로 살기로 했습니다. 정 부장님은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지면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정 부장님 아들 같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이 시장에서 빠지니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기 불황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어렵고 일자리가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낍니다. 이럴 때 큰 빚을 지고 집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신중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년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강 선생님 조카가 그런 경우입니다. 대기업에 다니지만 불안합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지만 집은 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이 기회라고 합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 사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조카는 망설입니다. 만약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대출을 갚을 건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조카는 차라리 전세로 살겠다고 합니다.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집을 사면 평생 빚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이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처지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젊은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도 감소합니다. 게다가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큰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넓은 집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파는 큰 평수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큰 집을 원하지 않습니다. 관리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소형 주택을 선호합니다. 윤 부장님이 바로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50평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부부 둘이서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있지만 가격이 안 맞습니다. 사람들은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윤 부장님은 억울합니다. 10년 전에 샀을 때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데도 안 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본전인데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설명합니다. 요즘은 큰 평수가 인기가 없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고. 윤 부장님처럼 집을 줄이려는 중년층만 관심 있는데 이들도 살 돈이 부족합니다. 결국 윤 부장님은 가격을 더 낮춰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너무 낮추면 손해가 큽니다. 그렇다고 안 팔면 계속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전세 시장의 변화입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중고를 만듭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월세는 부담이 크고 집을 사자니 돈이 없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좁은 집으로 이사합니다. 한편 집주인들도 어렵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세입자가 나갑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힘듭니다. 공실이 생기면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전세를 유지하자니 목돈이 묶여 있습니다. 조 여사님이 이런 상황입니다. 소형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주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만기가 됐는데 세입자들이 연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조 여사님은 돈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인데 계속 묶여 있습니다. 월세로 변환하자니 세입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나가겠다고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 여사님은 고민 끝에 전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실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답답합니다. 자기 돈인데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세 시장이 꼬이면서 매매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집을 사서 전세를 주려던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전세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래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세금 부담입니다. 보유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무겁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년 큰 돈이 나갑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더 힘듭니다.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월세 수입보다 세금이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집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매물이 나오니 가격이 떨어집니다. 사려는 사람은 적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사장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아파트 서너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계산해보니 손해였습니다.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만 늘어납니다. 월세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차라리 팔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 쉽지 않습니다. 적정 가격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팔면 손해입니다. 이 사장님은 진퇴낭난에 빠졌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어떤 지역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관망합니다. 기다립니다. 더 떨어질 것 같으면 기다리고 오를 것 같아도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거래가 안 일어납니다. 김 사장님 주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두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집을 사지 않습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금 사면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 사장님은 답답합니다. 분명히 기회인데 사람들이 못 봅니다. 공포에 빠져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김 사장님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올해 안에 풀릴 거라고 하고 어떤 이는 몇 년은 더 걸릴 거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집값도 거래 방식도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